저작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당장은 프리소스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이후에 프리소스 활용법을 종류별로 사진, 동영상, 폰트, 그림 같은 프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수많은 사례를 가끔 교육을 하다 보면 질문 받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대답하실 수 있나요? 혹은 대답을 하셔도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 저작권자가 아닌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도 권한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허락도 안 받고 권한 밖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원칙만 알려드리는 게 훨씬 간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은 형법상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죄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안심을 하시겠죠. 내가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한 지 3달이나 됐는데 연락이 없네? 그거는 면죄가 되지 않습니다. 원 저작권자가 내 컨텐츠가 어디에 올라갔네? 내 허락 없이 누군가 사용했네라고 안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지 6개월이 아닙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작권은 이렇게 많은 분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누군가 고유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저작물들을 말합니다. 창작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형태든 상관은 없습니다. 기록을 해서 누군가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만 했다면 저작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작권 등록을 하냐 안 하냐, 가령 책이라면 출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상이라면 어디 극장에 상영을 했느냐, 유튜브에 업로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을 만든 순간부터 저작권은 발생됩니다. 단 누군가 볼 수 있는 형태로는 기록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말하는 그런 고사성어라든가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창작물들은 창작물로 고유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누군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면 무조건 저작물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저작자는 당연히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나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 특히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활동한 결과물로 나왔다면 그 회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자들은 꼭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꼭 저작자에게 접촉을 해서 허락을 받고 심지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도 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방송할 권리, 이런 식의 권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을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주셔야 안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한 밖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미술 작품을 촬영하는데 내 영상에 담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책으로 출판해서 인쇄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새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권한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내고 전시회를 했다면 그것도 다 저작권법 침해가 됩니다. 저작 인저권이라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이 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을 생각하면은 보통 가수, 작곡, 작사를 한 사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주한 사람이라든가 그 가수가 속했던 제작사, 소속사까지도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작자만이 아니라 저작 인저권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상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초상권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시대가 됐죠. 하지만 법에는 초상권이란 단어가 존재한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누군가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 특징을 함부로 남이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권리가 초상권입니다. 그래서 초상권은 형사법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촬영할 경우에 그 사람은 3가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 작성 거절권입니다. 처음부터 찍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찍지 말라고 하면은 찍지 않으셔야 됩니다. 둘째, 찍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 같은 데 공표할 거라고 말을 안 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래 초상권자는 허락은 했지만 내가 그런데 업로드 될 거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콘텐츠를 내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초상 영리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허락을 받고 업로드 한다는 것까지 공지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수익이 생겼어요. 처음에 허락한 사람이 내 얼굴 갖고 영리활동을 하네, 수익이 생기네, 나에게 수익을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활용돼서 돈을 번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내리라고 할 경우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 모든 권한을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법정 대리인인 대부분 부모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너 얼굴 찍어도 돼? 출연 좀 해줄래? 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될 게 나중에 부모가 언제든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 출연자, 미성년자 출연자를 등장시킬 경우에는 꼭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시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문서 형태로 촬영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 문서 양식은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녹음이라도 아니면 카메라로 동영상으로라도 그 사람의 동의하는 모습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계약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한 것도 계약에 동의한 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아주 강하게 보호받는 권리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항목에 따라서 몇 가지의 경우엔 예외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왼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기관에서 만든 것들은 대부분 써도 돼요. 자기가 세금을 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저작권자라고도 할 수 있죠. 대신 잘 읽어보면 거기에 권한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써도 된다라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 범위 안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학교 교육 목적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써도 돼요. 대신 주의하실 게 학교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시는 개인적인 유튜브 활동이나 강의 활동은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학원 안 되고요. 가정, 공부방 안 됩니다. 꼭 제도권 교육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교육 안에서만 예외 경우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가 되긴 하는데요. 그 영리라는 게 되게 불확실해요.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영리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걸로 수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영리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갔을 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리 목적이 아니다. 나중에 내가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싶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쓰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예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건 공공누리란 사이트인데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만든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사용 권한, 범위를 정해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더라도 꼭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앞에 있는 저 C의 동그라미가 있는 건 카피라이트죠. 다른 사람의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있는 건 무조건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허락을 받을 때도 권한, 사용 범위를 꼭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저작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이 사라지는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입니다. 주의하실 게 저작물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죽은 지 70년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저작물은 허락받지 않고는 쓸 수 없다는 거고요. 설사 그렇게 소멸됐을 것 같지만 그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사서 음반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 그 새로 만들어진 음악은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 저작권자의 악보를 내가 연주했을 때는 그 연주한 CD를 내가 갖다 팔 수도 있는 저작권자가 되거든요. 하지만 퍼블릭 도메인으로 나온 음악을 다른 가수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저작물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정이용. 아까 말했던 저작권의 예외 사례들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규약을 준수한 자료들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잘 따라서 사용할 경우에만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유튜브인데요. 대부분의 영상물은 유튜브에 올리실 거를 전제로 만드시죠. 근데 유튜브는 저작권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가려주지 않습니다. 방송물이나 영화의 경우는 유튜브에서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다 봤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차단을 하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올린 영상까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린 영상 중에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무시되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무사히 됐으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완성됐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면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일이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유튜브에 업로드한 게 기록이 돼서 소송에 갔을 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적용되는 저작권은 따로 유튜브에서 유튜브의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유튜브 공식 영상이 있고 한글 자막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보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제 프리소스 활용하기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규약을 지키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뭐냐면 나는 남들에게 내 자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줄래 라고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자료는 이 마크에서 허용한 범위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단계가 있죠. 맨 아래쪽의 단계는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보호되는 거니까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맨 위에 CC0이라고 써 있는 쪽은 카피라이트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 중간 단계가 몇 가지 나뉘는데요. 그 단계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CC0은 완전히 내 것처럼 사용해도 되고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당연히 수정을 해도 되죠. 두 번째, 사람 그림만 적혀 있으면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는 밝혀주셔야 돼요. 저작자는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영상 안에 넣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면 유튜브 본문 내용에 내가 만든 영상 중에 이 사진, 이 영상들은 누가 만든 거다라고 밝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 달러에 짝대기가 그려져 있는 저 마크가 있으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지금 당장 내 유튜브 채널은 비영리 채널이긴 한데 나중에 구독자 1000명 되고 뭐 4000시간이 넘어서 수익 채널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영리 목적이 되잖아요. 그때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자료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 다음 문자가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원본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가령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바꾼다든가 전체 풍경 사진인데 그 중에 일부 나무, 인물만 잘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꼭 원본 그대로 알아볼 수 있게 훼손하지 않고 사용해 주셔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같은 화살표가 있는 저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냥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를 사용하시려면 꼭 이 마크가 있는 저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배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마크는 아예 없는 자료만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마크들이 조합을 이루니까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목적에 맞는지를 일일이 따져보시길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쓰실 거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무료 소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규약을 지키는 그림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받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비드19, 코로나19라는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되죠. 당연히 누군가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꼭 여기 도구에서 사용권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 뜹니다. 아까랑 결과가 달라졌죠. 그럼 이 중에서 이 바이러스 사진을 사용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하면요.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CC0 공개 도메인, 개인 및 상업용으로도 무료, 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줄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가 써도 되고 수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만 누르시면은 내 영상, 내가 만드는 다른 콘텐츠에 삽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편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써도 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되는 그림만 검색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두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사진, 동영상, 일러스트 파일, 요즘엔 음악까지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먼저 여기서도 똑같이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죠? 요 위쪽에 있는 이 한 줄은 광고 사이트입니다. 여기 게 좋다고 여기 걸 바로 클릭하시면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이 두 번째 줄부터 있는 이 그림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 마스크 쓴 지구 사진을 가끔 사용했거든요.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조건인지 보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출처 안 밝혀도 된대요.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해상도만 고르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네, 이제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미지 작성자에게 감사 인사라고 있잖아요. 무료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일부라도 기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기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그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 정해진 금액 말고 내가 임의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일부라도 이분에게 기여한 대가를 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유사한 사이트로 팩셀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코비드19라고 쳐보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저는 이런 그림이 더 생동감 있고 제가 만든 영상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마스크 쓴 이 불안한 눈빛, 경계하는 눈빛 사진 선택을 했고요. 밑에 내려보면 무료 사용이라고 있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라이선스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작권 고집 필요하지 않음. 그 말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상업적으로 써도 되고 수정해도 되고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줄 필요도 없는 사진이죠. 그냥 내 사진처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무료 다운로드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네, 저장을 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저도 종종 영상 제작을 하다 보면 자료 화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뉴스라든가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좋은 영상을 갖다 쓰면 좋겠지만 혹은 유튜브에서 본 저 영상을 갖다 쓰면 좋겠지만 그건 엄연히 누군가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는 아까 사진을 내려받았던 픽사베이라든가 팩셀즈닷컴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선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줄 필요도 없고 상업적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부분의 영상들은 거기서 받아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로열티 프리 비디오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권한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갖다 쓰시면 되는데 출처 정도는 아마 밝혀주셔야 될 겁니다. 네, 픽사베이에서 비디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윗줄은 광고라고 그랬죠. 이 아랫줄에 있는 영상들 꽤 괜찮은 영상 많네요. 손 씻기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좋은 영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귀엽네요.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상업적 용도로 써도 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녹색 배경이 있는 영상들은 크로마키 효과를 줘서 배경에 다른 그림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픽사베이에서 동영상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팩셀지에서 코비드19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이 떴는데 재밌는 건 여기는 사람들 얼굴까지 나온 영상들이 많아요. 당연히 여기 영상이 더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려는 사람들로 보이는 이 영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네, 마음에 듭니다. 저 뒤에 모나리자까지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세부 정보를 누르면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작권 고집 필요하지 않음.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픽사베이나 팩셀지에서 가급적이면 영어로 검색하시면 많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음악이나 효과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없을 때는 심심하고 밋밋하더라도 거기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음악 한 곡만 깔더라도 음악이 신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효과음을 잘 쓰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계속 몰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악과 효과음을 쓰실 수 있는, 그때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몇 개를 소개할 텐데요. 이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자기 프로필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그 밑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곳은 내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왼쪽 메뉴 중에 아래쪽에 보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음악이 있는데 대부분은 목소리가 없는 반주 음악입니다. 장르도 엄청나고 길이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다양하긴 한데 목소리가 없는 그야말로 배경음악용 음악들만 들어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럼 다른 음악을 스크롤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거 말고 내가 만드는 영상에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맞는 음악만 몰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보면 보관한 검색 및 필터링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길이, 일단은 길이가 중요하죠. 내가 만드는 영상에서 딱 1분만큼만 음악이 들어가면 좋은데 한 3분 되는 음악을 1분 영상 안에 넣으면 중간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르는 지점부터는 어색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 어울리는 분량이 비슷한 음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길이를 검색하시는데 나는 1분이 넘지 않는 음악을 쓰고 싶다. 여기서 다음보다 짧음을 누르고 1분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1분보다 짧은 음악들만 검색 결과에 나올 겁니다. 네, 음악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좋긴 한데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라이선스가 나뉩니다. 여기를 보시면 CC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규약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 마크가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는 용도로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좀 까다롭습니다. 보시면 저작자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가령 여기는 케빈 맥레드라는 이름을 어딘가에 밝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본문 안에 이 내용을 써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mp3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니까 편집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저는 길이만 조건을 걸었지만 길이 말고 분위기, 장르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누가 만든 음악인지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아예 저작자 표시 필요도 없는 조건을 걸어서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가 달라지겠죠. 아마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음악은 사라지고 유튜브 규약만 남아 있을 겁니다. 검색 결과가 달라졌죠. 그 다음 오디오 보관함에서 음악 말고 음향 효과도 넣을 수 있어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과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효과음의 검색어를 임의로 입력해 보세요. 한번 저는 벨소리를 찾아볼게요. 배에서 울리는 백고동일까요? 네, 종소리입니다. 이거 말고 전화벨도 있죠. 네, 전화벨이 들리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음을 영상의 특정 지점에 넣으시면 밋밋한 영상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영상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효과음도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 내려받아 보세요. 네, 이번에는 bensound.com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의 음악들은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음악이 좋고 나쁨이 편차가 심한데 여기에 있는 음악들은 대부분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정도로 익숙하고 좋은 음악들이 많아요.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유료 음악도 있기 때문에 무료 음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무료 음원이라 하더라도 사용 권한을 일일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곡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종종 사용하는 음악인데요. 그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내려받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죠. 눌러보시면 온라인 비디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든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거 말고 음악을 만든다든가 팟캐스트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 꼭 영상을 만들 때만 사용하시되 한 가지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음악인지 어디서 내려받으셨는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가령 여기 있죠. 예로 들어서 음악은 bensound.com이다. 혹은 이 공명이 크리에이티브 마인드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에 bensound.com이란 걸 적어주시고 공명을 크리에이티브 마인드까지 적어주시면 아 누가 만든 어떤 곡이구나 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 음악을 내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는 음원 중에 좀 더 품질이 좋은 음악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 bensound.com을 이용해 주세요. 그 다음 픽사베이에서도 음악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메뉴에서 음악을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검색어를 입력하시든가 조건별로 찾으실 수 있는데요. 한 곡만 들어볼게요. 네, 내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운로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조건을 보면 크레딧을 넣진 않아도 된대요. 하지만 이 문구, 누가 만든 음악이고 픽사베이에서 내려받았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좋다고 하네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픽사베이에서 사진, 동영상만이 아니라 음악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글꼴을 많이 쓰시죠. 예쁜 글꼴을 받아서 쓰시면 영상의 품질도 올라가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무료 글꼴이라고 홍보가 되더라도 권한이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에게는 되지만 직장이나 단체, 기업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비영리로는 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쇄물엔 되지만 동영상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일이 약관, 이용 규약들을 읽어봐야 되는데 무료 폰트라고 해서 남들이 퍼갈 수 있게 블로그 같은 데 업로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퍼가다 보면은 원래 그 약관을 빼고 폰트 파일만 내려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꼭 파일은 원본 사이트에 가서 한번 약관을 읽어보시고 내려받고 내 컴퓨터에 설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 게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글마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 폰트로만 조건 검색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고르신 이후에 거기서 클릭을 하시면 원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원본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시면 조금 안전하고 몇 단계를 덜 거쳐서 믿을 수 있는 파일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올린 파일은 절대 내려받지 마세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 악성 코드에 감염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글꼴은 원본 사이트에 가서 내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이유인데요. 저렇게 약관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면 쓰셔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약관들을 보면은 5번 같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조약들이 있습니다. 찜찜하고요. 나중에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약관이 변경될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내려받았을 당시엔 써도 되지만 이게 바뀐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찜찜한 약관이 있으면 그 파일은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영상에 많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만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자체를 저작물로 판단하진 않는데 대신 그 데이터를 가공한 그래픽 자료라든가 표 그런 것들은 저작권 대상입니다. 그 수치만은 갖다 쓰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남이 만든 뭐 사진 잡지에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내려받으시던가 카드뉴스 같은 웹 자료 중에 예쁜 통계 수치가 있어. 그걸 그대로 그래프까지 가져오시면 저작권 침해죠.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보고 새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일일이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픽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건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공공누리 사이트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만든 자료들은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처럼 나름의 사용 규약이 있습니다. 1, 2, 3, 4 유형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이 규약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누리처럼 마음대로 써도 되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한국저작권위원회란 곳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좋은 자료 많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저작권 관련 공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자료를 들어가서 책자를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내려받아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왼쪽에 있는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 사례라는 PDF 파일, 책자 파일이 있고요. 요즘 나온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두 책자는 한번 보시면 저작권을 이렇게 실제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공부하실 수 있고, 쉬운 문답 형식, 질문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시면 웬만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이 사이트에 가서 이 초상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책자를 내려받아 보세요. 여기에는 초상권, 사람들의 얼굴과 관계된 그런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정보를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 중인 채널이기도 한데, 이 법알목 가이드란 채널에 가보면 유튜브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창작자들을 위한 유용한 법적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하시면서 틈틈이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제작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프리소스, 남들이 써도 된다고 허락한 자료들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몇몇 출처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어디에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제작 활동을 하시고요. 남의 권리를 존중해야 내 권리를 존중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안전한 창작 활동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